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2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해외에 있다가 이번 주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잠깐 밖에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는데 거의 열대 기후의 나라처럼 이 햇빛이 사람을 거의 죽을 기세로 막 내리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시원한 집에서 혹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카페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를 마시면서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막 무겁고 답답하고 심각한 책을 읽으면은 힘이 쭉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가장 읽을 만한 소설. 제가 오늘은 그런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소설은요. 지구인을 위한 축구교실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책의 표지부터 보면은 되게 표지가 귀엽죠. 축구 교실이다. 축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표지 이상한 사람들 보나요? 되게 외계인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기자기하고 어떤 그런 귀여운 면모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처음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되게 허무맹랑하면 허무맹랑하고 만화 같으면 되게 만화 같은 어떤 컨셉부터 시작을 해요. 단적으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씀드리면은 지구에 외계인이 내려오는 거예요. 외계인. 그리고 외계인이 내려와서 지구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하고 축구 경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과의 축구 경기, 우리와 축구를 해서 이긴다면은 한 명 한 명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공평해요. 모든 인류가 한 번씩 딱 도전을 할 수 있어. 외계인과의 축구 경기에서. 대신에 팀을 짜야겠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그냥 베스트 팀을 짜서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외계인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는 그 상대 팀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과 실력을 스캔해서 딱 그거와 걸맞는 선수들을 우리도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팀 11명이 진짜 축구 잘하고 피지컬도 좋아. 그러면 그에 맞춰서 상대하는 외계인들도 정말 실력 좋고 피지컬 좋은 상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무조건 뛰어나고 출중한 게 꼭 승리의 중요한 조건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인류에게 한 번씩의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겠어요. 이 외계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소설 속의 세계에서는 축구가 완전히 광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왜냐면 외계인한테 이기면은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요술 램프의 진이 같은 거잖아요. 다들 축구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엄청 뭔가 심각하고 현실적인 소설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의 느낌이 그랬어요. 아까 만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는 현실을 되게 리얼하고 막 픽진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 상황 이런 것들이 설령 좀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이 욘입니다. 욘. 여러분 딱 들어보면 느끼겠지만 한국 사람 같지는 않죠. 근데 동시에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한국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딱 한 명, 은수라는 이름의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글쎄 한국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미국의 배경인가? 유럽이 배경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딱 우리가 한국 소설을 읽었을 때 느끼는 이건 몇 년도의 한국의 배경이야 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건가? 아니요,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낯선데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조건, 역사적인 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여긴 유럽이야, 여긴 일본이야, 뭐 여긴 아프리카야 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환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하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면 황당한 이 이야기에 오히려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적 배경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고 시간적 배경도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져들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자도, 미국의 독자도, 뭐 스페인의 독자도, 중국의 독자도,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뭔가 이 동등한 입장에서 책을 읽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요니 어떤 상황이냐? 이 요는 옛날엔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2부 리그에서는 득점왕을 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부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은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으로 이 식사를 해결하고 혼자 집으로 가서 되게 외롭고 쓸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집은 다 낡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쓰러질 일만 남은 집.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공인 요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주인공은 이렇게 말해. 내일도 나는 출근을 하겠지. 내일도 나는 일을 하겠지. 그리고 내일도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맨날 혼자 맥주를 캔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빈 캔맥주는 TV 옆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좀 연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니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구라는 게 새롭게 떠오른 거죠. 실제로 외계인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주인공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 주인공은 외계인의 축구 대결에서 혹시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이긴다면은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을 빌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합쳐지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제가 아까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말했으면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설정 자체는 굉장히 만화적이고 되게 가볍게 읽기 좋은 것 같으면서 동시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주인공의 인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축구를 하고자 하는, 외계인과의 축구 대결에서 이기고자 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사연이나 그들이 왜 축구를 하고 또 어떤 소원을 빌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면 현실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네 삶에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도, 스페인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죠. 저는 이 오수환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게 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게 뭐 모든 사람을 착하게 그린다, 인간을 무조건 좋은 존재로 묘사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을 나쁘게 묘사할 때도 있고 어떤 인물은 되게 한심하게 묘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인물은 그냥 이런 인물이야, 그냥 얘는 나쁜 애야, 얘는 그냥 끝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도 악인이야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캐릭터 한 캐릭터죠. 이야기 속 한 캐릭터 한 캐릭터마다 이 캐릭터들도 다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비록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희망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섣불리 아마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은 축구를 통해서 뭔가 은유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축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은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뭐랄까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아니면 막 어깨에 힘을 딱 줘서 이런 메시지다 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섣불리 내가 뭔가 작가로서 이런 상황을 다 깔아놓고 이건 이런 얘기야 라고 작가의 목소리를 엄숙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 슬쩍 빛을 비춰주는 것, 딱 여기까지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자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지하철에서 읽다가 눈물이 진짜 흐를 뻔했거든요. 제가 책 읽다가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래서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 슬픈 장면이 있나? 엄청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막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있나?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고난과 그거를 이겨내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나도 나가서 이 축구 교실에 지구인을 위한 축구 교실이라는 제목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좀 사람들이랑 공을 차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네. 하지만 요즘에는 날씨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게 처음 시작은 가볍고 즐겁고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소설이자 그 끝에서는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소설, 이런 소설이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우리 오수환 작가님의 지구인을 위한 축구 교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